저번 시간에 길이의 합차 제곱의 합에 대한 설명을 좀 했죠. 길이의 합은 기본적으로 최단거리 문제야. 길이의 합은 최단거리 문제. 그래서 최단거리는 식을든 그림이든 재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림의 표현을 해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직선화를 시켜야 돼. 대칭 이동이나 회전을 시켜가지고. 거리의 차 문제는 쌤 이름하여 그냥 삼각형 논리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등호가 부등호 등호가 발생하지 않고 직선 위에 있으면 등호가 발생해서 차 문제는 직선 위에 있을 때 어떤 최대값을 갖고 있다. 최대값이야 그래. 알겠죠? 제곱의 합의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선정리. 제곱의 합의 2개짜리는 중선정리고 3개짜리는 무게중심을 논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은 대신 식을 적다 보면 루트가 사라지잖아. 길이의 제곱은 루트가 사라지잖아. 그럼 연산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을 해서 어떤 위치의 점인지 모르지만 구해낼 수는 있을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있어요? 길이 합이 4개짜리가 있어요. 보통 이런 느낌이라고요.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D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D 됐어요? 4개짜리는 당연히 일단은 뭐 P의 위치 또는 자치 이렇게 나오겠지. 질문 자체가 아니면 요놈 길이의 최소값 이렇게 나오든지 그때의 P의 위치 또는 자치. 위치라고 나온 것은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고 자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점이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4개의 점일 때는 당연히 여기서 A, B, C는 다 어째 주어진 점이겠지. 주어진 점이겠죠. 그러면 4개의 점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4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내가 P를 찍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겠죠. 그러면 요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위치를 움직여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 이런 쪽으로 길이가 더 벌어질까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지. 4점에 이루어진 사각형 박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고 그 와중에 어디냐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되냐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네요. 무슨 말이겠어? 4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일 때 P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를 정확하게는 다 풀기 힘들고 얘가 지금 A, C, B, D라고 놓을게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현재 AC가 고정이지. AC가 고정이야. 근데 AP, CP가 고정이야. 그 다음에 BP, CP가 달라지고 있지. 그럼 당연히 BP, CP가 최소인 위치로 움직여야 BP, CP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어디로 갈 거야? B하고 C의 직선 위로 이 점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BC가 고정이면 BP와 CP가 일정하면 P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직선 위로 움직여야 돼. 둘 다 만족하는 점은 요 점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P의 자치는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다 이 말이지. 됐나요? 자,
세기짜리를 한번 가볼게요. 세기짜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세 개의 점도 점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 달라에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어떤 간에 세 점은 이렇게 A, B, C가 있을 것이고 P의 위치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고 얘를 연결해서 지금 PC가 있을 건데 요 점이 움직여가지고 요 놈의 합의 최소값이 어디냐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요 위치는 어디에 위치에 놓여 있냐면 수선이 세 점이 만나게 됩니다. 수선이 세 점에서 만나게 돼 이 점을 우리는 수선의 교점에서 수심이라고 붙였습니다. 수심,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하나야. 오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그다음 방심에서 오심 중에 하나인데 수직인선의 요점 수심이 놓여일 때 세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가 지금 PA, PB, PCI 다를 수 있어. A, B, B, C, C, D 이렇게 가는 것과 달라. A, B, B, C, C, A 이런 거하고 다르다고 해. PA, PB, PC입니다. A, B, C가 있고 어떤 한 점을 찍어서 그것까지 거리 합의 최소값은 삼각형과 사각형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 중에 수심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심인지 알고만 있어라 이 정도가 되겠어요. 알겠지? 다음은 자, 중선들입니다. 중선들이 만나는 점이 지금 G야. G.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길이 중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D의 제곱하고 AG의 제곱, BG의 제곱, CG의 제곱과는 관계가 분명 있더라 이 말이야. 관계 같다가 아니야 지금. 아직은 같다가 아니고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AB가 더 크겠지. 이쪽 왼쪽이 더 조합이 더 클 거 아니야. 이놈의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봐라 이 말이죠. 꽤 시험에 많이 나온 문제야. 한 가지는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요걸 일단 기억을 하고 있고 하나는 AG가 안 나오고 AG가 안 나오고 요 길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나올 수 있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 이놈을 뭐 4, 뭐 PG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4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4배만 붙이면 다 가능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식이고 요게 길이를 이용한 것은 변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꽤 많이 나오는 식이고 그러면 이 식을 증명을 좀 해볼게요. 얘를 문자를 내가 A-로 그냥 놓겠습니다. 얘를 B-로 놓겠고 여러분 C-로 놓겠어요. 그래서 문자로 얘를 항상 뭐 예를 들어서 AG의 제곱, BG의 제곱, CG 제곱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얘를 길이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나는 요 길이를 그냥 A로 놓겠어요. 요 길이를 B로 놓겠고 요 길이를 C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X로 놓고 요 길이를 Y로 놓고 요 길이를 G로 놓겠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할 거냐면 중선 정리가 발생할 거야. 또는 중선 정리가 발생할 거야.
큰 거를 해도 작아도 되고 작은 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큰 거보다는 작은 것이 수가 좀 더 적을 것 같으니까 작은 걸로 할게요. 관계는 없다고 했어요. 중선 정리. 문자 잘 보고 가야 돼요. 왼쪽 아래쪽부터 할까요? 아래쪽. 중선 정리. EY, EG, XA. 그러면 중선 정리 EX, EY 제곱 플러스 4G, 2G 제곱이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배.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지금 X랑 G. 2g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y제곱 b제곱의 2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2x제곱 2y제곱은 g제곱 c제곱의 2배가 되겠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바를 식으로 적으면 AB의 제곱은 얘는 지금 4A제곱 4B제곱 4C제곱이 되겠고, AG는 얼마? AG도 4가 되겠네. 4X제곱 Y제곱 G제곱의 K배 요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4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A제곱, B제곱, C제곱과 X제곱, Y제곱, G제곱의 관계성을 구하라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 이 식을 다 더하게 되면 왼쪽은 X가 지금 몇 마리냐면 X가 8마리, 오른쪽은 X가 2마리, 사라지면 6마리. 됐어? 6마리에 X제곱, Y제곱, G제곱이 남았고, 오른쪽은 2마리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서 결론적으로 K값은 3이 나오겠네요. 그럼 너희들의 식을, 요 식을 3을 적어놓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의 3배입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제곱은 완전 식이 달라집니다. 값이 달라져. 아니 근데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왜 3배가 되냐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제곱이야. 길이 제곱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기했어.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라. 알겠니? 다음. 질문들 넘어가면 87번 가겠습니다. 87번 전에 우리가 직선, 자, 도형 문제는 일단 도형을 빨리 그려야 돼. 도형을 빨리 그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형을 빨리 그리고 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식, 가장 많이 나오는 식, 한 점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2점 주어졌으면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 기울기를 구해갖고 풀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식이 이렇게 나오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납니다. 다시 말해서 식 안에 어떤 문자가 들어있으면 식을 이런 식, 뭐 이런 식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뭐 m x-x1 y-y1은 0이야. 얘가 어떤 식으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뭔 얘가 좀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이라겠어요. m이 뭔지는 모르지만
m이 뭔지는 모르지만 m이 뭐든지 간에 x1, y1이 정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직선에서 하나가 정점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곡선에서 한 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곡선은 점이 3개가 필요하거든. 점이 3개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이 직선은 2개의 점만 주어지기 때문에 2개의 점만 있어도 직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정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지. 정점을 구하시오. 아니면 이 정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돌려가면서 정점의 점을 지나니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갖고 돌려가면서 문제가 원하는 답을 작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직선 돌릴 때 조심할 점은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점을 돌릴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돌릴 때 이 점을 돌릴 때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y축과 평행한 선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얘를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때 0이 되는 거야. m이 기울기가. 그리고 이때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항상 경계값은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 이거지. 사이 범위가 아니라 바깥 범위일 수도 있어. 그림을 돌려봐야 됩니다. 사이 범위일 땐 잘 안 틀려. 바깥 범위일 때가 많이 틀립니다. 얘기했어. 시계 요 y축과 평행한 선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돌리기 해서 약간 y축과 평행한 것을 약간 왼쪽부터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이게 무한대고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값을 찾아야 돼. 돌리면서 그려가지고 원하는 m의 값을 찾고 경계값에 대한 생각을 할 거라는 건지. 너희들이 처음에 찾을 때는 경계값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경계는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범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은 자 이게 절편방정식입니다. 이게 절편방정식이야. x절편, y절편이 나왔을 때 쓰는 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너희들이 식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것은 절편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 하고 알려준 식이야. 알겠니? 그럼 절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요 식이 편합니다. 절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요 식이 편해. 그럼 요 식을 쓰고 문제를 가야 돼. 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하면 요 식을 써야 돼요. 알겠니? 됐어? 대표적인 예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가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라고. 이러한 직선이 있을 거라고. 요 점을 지나는. 알겠니? 직선이 있는데 그에 대한 x절편이 있을 거고 y절편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요 점을 A라고 요 점을 B라고 이렇게 놓겠지. 5가 됐으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에 무슨 값이 나올 것 같아?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 최소, 최대. 상식적으로 최대가 나와. 최소가 나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냐, 넓이가. 아주 커지겠지. 이쪽으로 가도 아주 커지겠지.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크다 줄어든다 얼만큼 줄어든 다음에 다시 늘어난다가 되겠지. 넓이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때의 상황 판단을 해달라. 이런 문제. 넓이 최소값 그 다음에 그때의 A점 B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이렇게 절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식을 절편 방정식을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넓이는 지금 2분의 1 A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식이 1,2를 지난다. 얘를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1,1을 지나니까 식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넓이에 대한 최소값에 대한 얘기니까
이 식이 산술기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2분의 1 ABI 얘를 제곱을 하고 2분의 1 AB를 만들어내면 AB 2분의 1은 넘기면 제곱하고 넘기면 8, 4가 되네요. 넓이의 최소값은 4가 된다 이 말이고 언제 등호가 되냐 이게 꽤 중요한 사실이야. 이 등호는 언제냐면 A분의 1이 2분의 1일 때 B분의 2가 2분의 1일 때 얘랑 같을 때 산술기하. 그래서 B는 2가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됩니다. B는 2, A가 2, B는 4일 때 넓이의 최소값은 4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소수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소수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 단답일 때는 이 점은 2가 되고 이 점은 4가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야. 이 점이 1,2일 때 이놈이 2배, x좌표의 2배, y좌표의 2배가 될 때 이 넓이의 최소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억을 해놔야 돼.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온 건 이 넓이의 최소값은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의 2배, 요 점의 2배. 문제 나오면 답수 바로 갈 거고 풀이 방법은 이렇게 갈 거야. 알겠니? 얘가 평행 이동하면 식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얘가 평행 이동을 해. 얘랑 평행 이동해. 다음에 뭐에서 나오냐면 유리함수에서 나와. 그럼 얘가 x축, y축이 아니라 얘는 뭐 x는 3, 얘는 y는 뭐 2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 점이 지금 4,4 똑같은 문제야. x는 3, y는 2, 이 점이 4,4 하면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가 더 까다롭다고 이게. 그럼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점을 다 평행 이동해서 이놈을 원점으로 가져가고 해석하면 훨씬 빠르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 알겠니? 어차피 넓이나 길이의 문제는 위치가 관계가 없어. 기억하세요? 넓이, 길이의 문제는 위치가 관계가 없다. 그럼 가장 심플한 도형으로 갖고 가서 계산한다. 평행 이동해서 계산한다. 됐어요? 질문이 위치의 문제이면 내가 계산하기가 힘들어. 위치의 문제면 이동을 안 하는 게 맞아. 원래는. 넓이, 길이의 문제는 이동을 해서 편안하게 가서 문제를 풀자. 알겠니? 위치, 좌표의 문제는 이동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문제 푸는 게 어려워. 그러면 이동을 해갖고 풀고 다시 이동을 시켜줘야 돼. 이동을 해서 구하고 다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고. 거꾸로. 알겠니? 이게 뭐가 쉬워야 되냐면 우리는 풀이가 쉬워야 되거든. 일단 생각이 쉬워야 돼. 연산이 쉽게 나와야 돼. 연산이 쉽게 나오려면 가장 심플한 위치로 가져가서 푸는 게 좋다 이거지. 그래서 그 원점의 위치가 꽤 중요한 사실이게 됩니다. 알겠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다음에 산수기 할 때도 한번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때 안 할 수도 있어.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풀어줄 건데 위치에 지금 내가 1,2로 잡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얘를 뭐 m,n으로 잡고 우리는 식을 쓰면 일반적으로 요 점의 좌표가 얘가 m이면 요놈이 2m이 나오고 요놈이 2n 나올 때니까 이 넓이는 바로 쉽게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외워서 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형은 얘입니다. 일반형은 얘. 알았어요?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아주 잘 나오지. 위치 관계 아주 잘 나와. 그 중에 뭐 평행이 있고 일치는 별로 잘 나오진 않아요. 일치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고요.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고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고. 우리는 얘가 y절편이 다른 상황인데 얘가 c의 비율이 다르면 평행합니다. 같게 하면 모든 식이 똑같다 해서 일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계수의 곱. 자, 이 식 둘 다 기억을 하는 게 좋아해. 식을 바꿈이 불편할 수 있어. 식을 바꾸는 게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을 바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정리를 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 식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밑에 식이 지금 마이너스 a 다시 분의 b 다시 플러스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해서 왼쪽으로 다시 넘어왔더니 a 다시 플러스 b 다시는 0이 된 겁니다. 자, 위치 관계에서 x축 대칭이 있어요. 상식이라 안 알려준 거야. 이건 뭐라고? 상식이라 안 알려준 거야.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의 합이 0이야. 역수야. 역수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야. 알았니? y축과 대칭인 것은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해. 알겠니? 그러면 요 점이 x축, y축이 아닐 수도 있겠네. 요게 x축, y축이 아닐 수도 있겠잖아.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 그림에 대한 대칭성이 나오면 우리는 기울기 합이 0이다 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알았어? 얘가 y는 x야. 요거는 기울기만 적은 거고 이때는 뭐야? m 곱하기 m 다시가 1입니다.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에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에 곱이 1이야. 그래서 요소는 y는 마이너스 x야. 두 개의 선이 y는 x 대칭이면 y는 마이너스 x에도 두 개의 선이 대칭입니다. 기울기 합이 1입니다. 기울기 합이 뭐였어? 기울기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다시 분의 b 다시 1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으로 넘겨서 넘어오면 a 다시 빼기 b 다시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나요?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곱해갖고 오른쪽으로 플러스가 됐고 1이니까 넘어갔고 보면 빼기가 돼서 0이 되겠죠? 알겠어요? 이걸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식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이걸 바로 기억하자는 소리고 얘랑 빗대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점이 원점이 아닐 수 있어. 이 점 평행이동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놈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라는 소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의 대칭이면 이런 성질이 그대로 이용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아주 많이 나오는 성질이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은 거리는 오늘 증명할 건 아니고 내일 증명을 좀 해볼 거고요. 됐어요? 요시 복습하세요.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복습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식을 작성을 하고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이용을 해봐야 돼. 너희들이 원래 보통 문제를 풀 때 본인 습관이 좀 있거든? 본인 문제 푸는 습관이 좀 있어. 알겠니? 연산의 습관이 있어. 연산의 기본적인 습관이 있다고. 풀이 방법에 습관이 좀 있어. 왜? 그것이 고착돼서 그래. 굳어가지고. 본인 방법이 편해. 그게 불편하든 쉽든 그게 편하다고. 알겠니? 너희 집에 갈 때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다닌 길이 편해.
알겠지? 근데 새로운 길을 가기는 불편하다고 해. 새로운 길이 편한 길이고 지름길이면 그 길을 개척을 빨리 해줘야 돼. 평상시에 풀 때 그렇게 써봐야 돼. 평상시에는 연습을 그렇게 하고 실전에는 완성이 안 됐으면 다시 자기 걸로 쓱 돌아갑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연습이 좀 안 되더라도 새로운 걸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겠고, 답을 찾지 말고 평상시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해석을 하고, 되니? 그래서 평상시에는 계속 연습을 해. 그럼 어느 순간 자기 거에 돼 있으면 실전에도 그게 편하거든. 알았니?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걸 써도 되지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지? 본인이 이걸 깨우쳐야 돼. 알겠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야 지금. 시찬이도 그러고 동규도 그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새로운 방법은 평상시 연습하는 거야.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풀면 어떨까라는 연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실전 가면 무조건 또 자기 거 나오거든. 알겠니? 지적을 하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평상시에. 이게 쓸데없이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 특히 도형은 그저 너희들 1학기하고 완전 차이가 많이 나. 도형은 연산이 엄청 복잡합니다. 알겠어? 그래 연산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해석이 부족했다는 소리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야. 해석이 부족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단 두세 줄이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이 길어지니까 시간을 더 많이 썼다는 소리야. 평상시에는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얘를 요놈과 평행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풀어야지? 시찬아 어떻게 푸냐? 점을 지난다. 아까 첫 번째지. 제일 중요한 식.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요 식을 바꿔야 되고 식 적어야 되고 다시 일반형은 또 적어줘야 돼. 알겠니? 아까 평행이라는 말은 뭐 하면 어떻게 해서 요런 게 B가 같다고 했지? B가 같다고 했어. 요렇게 같다고 지금. 그럼 평행이야. 요 B가 같으면 평행일 거 아니야. 식이 이 식입니다. 얘랑 평행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하면 요 식이야. 알겠니? 그럼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뽑는 게 아니고 이게 표현 자체가 두 가지 표현이야. 요게 이제 직선의 일반형이에요. 이게 직선의 일반형. y는 mx 플러스 n은 1차 함수 일반형이고. 알겠어? 그건 직선의 약간 표준형 같은 느낌이야. 뭐가 잘 보여? 기울기하고 y절편이 잘 보이니까 표준형적인 느낌이고 우리가 일반형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 그럼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인 도형이 방정식이니까 일반형이 요게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요 식의 표현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식을 적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y는 mx 플러스 n이라 적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원리가 기본이라고. 물론 y는 mx 플러스 n이라 적어도 맞았다고 해줄 거라고. 알겠어? 선생님의 어떤 내용이 다 다르지만 이 파트에서는 적어도 일반형은 20골이니까 20골로 답을 작성해 주는 게 맞아. 알았어? 주관식에서도 문제가 지금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답을 작성하는 게 맞고 y는 mx 플러스 n으로 식이 표현됐다면 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뭔지 알겠니? 이게 도형의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은 이렇게 작성. 1차 함수 일반형 y는 mx 플러스 n은 작성한 게 맞을 거고, 여기서는 얘가 우선권을 가져. 답을 이렇게 둘 다 써도 맞게 해줄 거라고. 그럼 내가 풀다가 먼저 나온 답을 작성하면 돼. 원래는. 알겠니? 근데 객관식일 때는 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라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기울기를 갖다가 식 구하고 다시 표준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연산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쉬워진다 이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식을 볼 때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지. 됐어? 얘하고 얘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게 A, B 같네 평행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돼. 정확한 표현은 기울기에 같다가 맞는 말인데 그냥 평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치하냐 그렇지 않느냐라 판단하면 된다고. 어떤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니? 정확하게는 이거랑 같으면 일치하면 평행 둘 중에 하나라고. 기울기가 같다가 맞는 말인데 그냥 요렇게 같으면 일단 평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구분하라 이 말이야. 그럼 얘랑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어떻게 한다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합이 0이면 된다 했지. 이 개수에 되니? 그럼 요 식은 이렇게 갑니다. 기억하세요. bx ay로 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b b 마이너스 a 얘랑 곱하면 ab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 더하면 0. 마이너스가 여가 보통 많아. 여기가 들어가도 여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있어도 돼. 그럼 실제 너희들이 두 개의 직선을 볼 때 여기에 있는 개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었어. 개수만 바뀌었어. 알겠어? 그걸 판단하면 아 이거는 수직이구나. 이 길 판단하는 게 꽤 중요하다고요. 이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식을 보면 아 이건 수직이다. 아 이거는 평행이다. 아 이거는 y는 x 대칭이다. 이거는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요걸 판단하는 게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 됩니다. 됐니? 똑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이거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소리는 실제 두 개의 식이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수직 관계구나, 이거는 y는 x 대칭 관계구나, 이걸 판단하는 게 꽤 중요하고 평행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니? 식을 봤을 때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지? 하나만 더 하면 저번 시간에 했는가 안 했는가 두 직선과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러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특징들,
됐어요? 내심 구하는 방법이 뭐죠? 삼각형의 각을 이등분한 거야. 그러지? 이게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문제야.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요 질문은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거리가 같다 이거야. 그래, 거리 같은 점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한 선을 있다 보면 이러한 자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걔의 특징은 수직 조건입니다. 아니, 두 개 직선을 이등분하는 거리가 같은 점의 위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두 개 답이 수직이야. 수직일 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뭐가 하나 숨어 있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소리야. 기울기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확연합니다.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확연해. 양수인 놈과 음수인 놈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둘 다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 삼각형의 내각은 무조건 하나잖아. 근데 얘를 계산하다 보면 두 개가 답이 나온다고. 이거랑 답을 다 두 개가 나와.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그건 그림에서 확인해야 돼. 양수값을 원하고 있는가 음수값을 원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했어? 요 구하는 방법은 이러한 점을 찍어가지고 요 점을 뭐 P, Q로 찍어가지고 요놈과 요놈의 거리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거에 대한 표현법은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죠. 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거리식을 쓰는 거잖아요. 표준형이 아니라. 얘기했어. 일반형은 이거, 표준은 y는 mx 플러스 n이 표준형. 일반형으로 작성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편한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두 개의 거리가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a 다시 제곱 b 다시 제곱 절대값 a p 플러스 b q 플러스 c a 다시 p b 다시 q 플러스 c 다시 되겠지? 자, 여기 있는 분자의 특징은 뭐냐면 식에다 p하고 q를 집어넣네. 분자의 특징은 뭐야? 식에다 p하고 q를 집어넣네. p하고 q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데 집어넣었잖아요. 분자 절대값 안에를 보면 AP 플러스 BQ 플러스 C라는 점은 직선에다 P, Q를 집어넣었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걸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어야 집어넣거든? 보통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어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게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점을 집어넣는 것은 거리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해했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데 그래프에다 직선에다 집어넣었다는 말은 거리 구하는 식이라고. 알겠어? 자, 요 식은 식의 특징에 따라서 루트 절대값은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하고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인 방법은 제곱을 계산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루트가 상수이면 우리는 얘 대신을 그냥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절대값 A는 절대값 B
그래서 A는 뿔마 B 이렇게 풀 거라고. 어떤 느낌이나 알겠니? 절대값 루트가 상수이면 우리는 뿔마로 해서 제곱하지 않고, 제곱을 하면 식을 풀 수는 있지만 뿔마로 풀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알겠어요? 오, 12로 보이네. 이게 12로 보인다고. 요런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고 루트 a 다시 제곱 플러스 b 다시 제곱이 같을 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p 플러스 bq 플러스 c는 뿔마 a 다시 p b 다시 q 플러스 c 다시가 되겠죠. 이 식을 다시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순서는 관계없지만 그냥 맞불로 썼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두 개의 식을, 여기 어떠시야? 요식에다가 PQ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겠다라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이 답을 PQ 대신에 다시 뭘 집어넣을 거야? P 대신에 다시 뭘 넣어? P 대신에 X를 넣고 Q 대신에 Y를 넣어서 직선을 만들어내겠지. 다시 말해서 그냥 요 직선에서 요 직선을 더하고 빼고 하면 답이 되겠다 이 말이야. 같을 때는 그렇다 이거지. 같을 때 됐어? 특히 수직 y는 x 대칭일 때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면 각을 이등분한 두 개의 직선은 더하고 빼고 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y는 x 대칭일 때도 두 개의 직선을 더하고 빼고 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니? 그럼 연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원래는 위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쓸 건데 이 방법을 쓸 건데 그보다 이 방법이 더 연산이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처음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꽤 중요한 사실이 된 거라고. 알겠니? 쉬었다요.